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금강에서만 사는 고유종. 모래 속에 숨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작은 물고기, 미호종개. 하지만 그들은 멸종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나라 고유종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면 영원히 회복할 길이 없어요. 생태 특성과 서식 환경 분석을 통한 최적의 복원 기술 개발. 사라져가는 미호종개, 종의 부활이 시작됐다. 베일을 벗은 이들의 신비로운 산란 행동. 우리가 원하면 1년에 10만 마리 정도 생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유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고야 의정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그 유전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 이익을 얻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틀에서 시작됩니다. 하천을 풍요롭게 하는 구성원이자 우리의 소중한 고유 유전 자원, 미호종개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충남 공주의 유구천,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해 다양한 민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금강의 제1지류다. 유구천 하류와 금강 본류가 만나는 합수부 지점.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는 이곳에 연구원들이 생태조사에 나섰다. 저희가 복원해가지고 지금 연구 중인 그 멸종위기 어류이자 천연기념물 어류인 그 미호종개가 잘 번식을 하고 지금 자연 상태에서 잘 살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나왔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미호종개 방류지의 현장 조사. 방류 효과와 복원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투망이나 족대로 물고기를 잡아 어종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모니터링 작업. 단 한 번의 투망질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들어왔다. 보시다시피 그 외래어종으로 잘 알려진 베스가 나왔습니다. 큰입 베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입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큰입 베스. 1970년대 도입된 외래어종. 천적이 거의 없고 엄청난 식성과 번식력을 가진 최상위 포식자로 우리 하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대표종이다. 멸종위종 어류뿐만이 아니고 이런 담소어류들한테 좀 악영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상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토종 민물고기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큰입 베스뿐만이 아니다. 농사에 쓰기 위해 물을 가둬놓는 보는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도가 설치돼 있다. 미호종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 또 흰소마저도 그렇고 이렇게 소형 어류 같은 경우에는 그 설치된 보를 이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천에 있는 물고기들한테는 그 길이 약간 차단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 같은 것들은 설치를 할 때 그 우리나라 국내에 살고 있는 그런 어류의 특성에 맞게끔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침부터 시작된 현장 조사가 한낮이 돼서도 끝날 줄을 모른다. 미호종개를 방류한 유구천 6곳의 지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벌이는 현장 조사. 오늘은 유구천 하류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그렇게 보고 싶었던 미호종개는 볼 수 없었다. 장마 지나고 이러면서 하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줄어가지고 미호종개가 그 서식할 만한 장소 위주로 좀 찾아서 조사를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미호종개는 우리 하천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일까? 미호종개 복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 순천향대학교. 환경부 지정 사업으로 방인철 교수팀은 방류를 비롯한 생태 연구와 인공 증식, 현장 조사 등
미호종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실제 저희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됐지만 사실상 예비 실험까지 포함하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약 8년 정도 연구를 해왔고요. 지금까지 약 3만 마리 정도의 치어를 생산해서 복원 후보지 또는 서식지에 방류를 했습니다. 연구실과 별도로 마련된 야외 사육실. 이곳은 10년 가까이 진행된 연구와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멸종위기 어류의 대형 전시장이나 다름없다. 산란한 뒤 자갈로 산란탑을 쌓는 신기한 습성을 가진 얼음치를 비롯해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멸종위기 종들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총 9종이 있고 지금 마리수는 약 한 15만 마리 정도가 지금 사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멸종위기종은 수질에 민감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흘려주는 순환 여과식 방법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매일매일 모든 수조를 돌며 발육 상태와 활동성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연구원들에겐 이젠 일상이 된 중요한 일과다. 여기는 이제 친어를 집중적으로 사육 관리하는 그런 수조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곳에서 미호종계를 만날 수 있었다. 얼핏 보기엔 모두 모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물고기가 한 마리 있다. 미꾸라지처럼 가늘고 긴 민물고기 미호종계다. 비교적 수심이 얕은 모래 여울에 살며 독특한 생태 특성을 가진 금강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이다. 미호종계는 수심이 얕고 그리고 유속이 조금 낮은 느리고 한 곳에서 주로 서식을 하며 가장 중요한 서식지 특성은 가는 모래가 있는 곳에서 숨어서 사는 가장 큰 생태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모래 속에 숨어 자신을 보호하며 가는 모래에 붙어있는 조류를 먹고 사는 미호종계. 이 미호종계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민물고기 보존협회장인 손영묵 박사와 김익수 박사에 의해 1984년 학계의 신종으로 발표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1982년에 충북을 관통하는 미호천에서 어류상을 조사하는 과정에 미꾸리과 어류가 표면에 잡혔는데 당시 잘 알려진 기름종계나 점줄종계하고 비슷하지만 좀 모양이 달랐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분류학적으로 다른 종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나 생태 여러 가지 형질을 2년간 비교 조사를 했더니 별개의 종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1984년에 신종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미꾸리과 어류는 모두 16종. 그중 미꾸라지와 미꾸리, 점줄 종계를 제외한 13종이 모두 고유종일 정도로 우리나라 하천 특성을 반영한 대표종이 미꾸리과 물고기다. 미꾸리과 물고기 중 미호종계와 흔히 헷갈리는 참종계. 언뜻 비슷하게 보이지만 지느러미의 모양과 몸체의 색과 무늬, 머리 모양이 달라 분류학적으로 다른 종으로 구별된다. 모래에 파고들기 때문에 주둥이 끝이 뾰족하며 꼬리 자루가 특히 가늘고 긴 점, 원형과 새 모형의 반점이 기타 종과 구별되는 미호종계만의 특징이다.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에서 발견됐다 해서 미호종계. 은사인 1세대 어류학자 고 최규철 박사의 성을 따
코비티스 초이라는 학명으로 발표된 우리나라 고유종. 하지만 이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도 전에 멸종위기에 내몰렸다. 미호종계가 미호천에서 1980년 초에 발견될 때는 보통 한 족대에 한 20마리씩 들어왔어요. 가장 많은 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미호종계는 입이 특별히 작아요. 모래 속을 파고드는 습성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입을 통과하는 모래 크기가 좀 더 커지거나 또 진흙으로 바뀌면은 미호종계는 먹이를 먹을 수 없어 죽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 개발붐으로 미호종계가 사는 미호천의 그 황금 모래를 전부 채취해 가서 서식처가 파괴돼서 없어졌습니다. 미호종계가 처음 발견된 미호천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최초 채집 장소인 청원군 미호천의 팔결교 부근을 찾아가 봤다. 어떤 종이 최초로 발견된 지역은 타입 로컬리티, 모식 산지라 하여 종의 특성을 대표하는 표본 산지로서 의미가 크지만 이곳엔 더 이상 미호종계는 없다. 가는 황금빛 모래 대신 검은 진흙과 자갈들이 가득했고 한눈에 보기에도 오염된 물들이 곳곳에 고여 있었다. 게다가 하천 정비 사업으로 유속 또한 빨라져 더 이상 미호종계가 살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미호종계 복원의 희망이 자라고 있는 곳. 순천향대에는 현재 약 5만 마리의 미호종계를 사육하고 있지만 연구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2006년 4월 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처음 몇 달 동안 기초 연구를 위한 개체조차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연구는 4월 초에 이미 시작이 됐고 저희가 6월 중순까지 어미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하는 자연사 연구회 동호회 회원 여러분들과 같이 충북 진천에 있는 백곡저수지 상류를 조사하던 중에 성숙한 어미 약 20여 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다가 급하게 전화를 받고 1시간 만에 그 현장까지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미 개체가 구해지자 연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위 내용물 조사를 통한 먹이 생태와 산란 행동, 성장 주기 등 어디에도 기초 자료가 없는 미호종계의 생활사를 서서히 밝혀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산란 특성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번식시킬 수 있는 인공 증식 기술을 확보한 것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대부분 담수 어류들은 호르몬을 주사해서 12시간에서 24시간 이후에 복부를 압박해서 성숙된 알을 채취하고 그리고 수컷으로부터 정액을 받아서 인공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호종계는 그렇게 인공 수정시켰을 때 부화율이 10% 미만이었습니다. 도저히 이 방법으로는 복원하는 게 어렵겠다. 대량 생산을 위해 각종 산란 유도 실험 끝에 시도한 것이 바로 자연 산란 유도 기술. 개체의 인위적인 압박이나 정소 적출이 없는 방법이다. 기존의 인공 수정 방법과 다른 미호종계의 특성에 맞는 산란 유도 호르몬 양과 방법을 찾은 것이다. 사용하는 호르몬 양의 약 2배 이상을 처리를 해서 자연적으로 산란하도록 유도를 했더니 부화율이 무려 80에서 90%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복원팀의 연구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미호종계의 생태와 생활사가 드러났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산란 행동이다. 보통 어류는 암컷이 수컷에 비해 크다.
또한 미호종개를 비롯한 미꾸리과 어류들은 가슴 지느러미 모양으로 암수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암컷은 둥근 반면 수컷은 가늘며 뾰족한 모양이다. 산란에 임박한 암컷이 수면 가까이 오르며 수컷을 유혹한다. 그 뒤를 수컷이 따라오르며 암컷의 배를 휘감는 순간 바로 산란과 방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수정이 이루어진다. 온몸으로 한 바퀴 반을 휘감아 자극하는 수컷의 산란 행동. 미호종개 생활사 중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자 보건팀에게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한 번의 산란 동작으로 낳는 아래수는 대략 20에서 80개. 이런 산란 행동이 하룻밤 동안 수십 차례 이루어지며 모두 평균적으로 2,100개가량 알을 낳는다. 대부분 자연 상태에서는 약 한 3% 정도의 그런 생존율을 보이는 반면에 인공 증식을 통해 갖고 실내에서 배양을 할 시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1mm의 미호종개 수정란은 5분 이내로 난 발생이 시작되어 24시간이 지나면 부화가 된다. 나흘이 지나면 헤엄을 치기 시작하며 성체가 되려면 보통 6개월이 걸린다. 작은 생명에 담긴 신비를 밝혀낸 보건팀은 국내 최초로 미호종개 유전자 분석 또한 시도했다. 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은 생태계 내에서 그 생물이 처한 현재 상황과 미래를 암시해준다. 대부분의 멸종위기종은 유전 다양성이 낮은 편인데 유전 다양성이 낮으면 근친 교배 등에 의해 종이 멸종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제한된 유전자 풀 안에서 유전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미호종개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인공 증식 기술을 개선시키고 유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미호종개 산란에서 관리까지 최적의 증식 기술 개발. 실험실 안에서의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또 다른 난관이 보건팀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희가 이제 미호종개 치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은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1년에 10만 마리 정도 생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호종개를 원래 살고 있던 하천에 복원을 하려고 한다면 마땅한 후보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연구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방류 후보지 선정. 치어를 생산해도 마땅히 방류할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 미호종개의 서식 환경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알려진 서식처는 물론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 분석해야만 했다. 2007년 미호천을 비롯한 금강으로 흘러드는 지류 하천 약 20여 개 하천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미호종개 서식처로 확인된 곳은 대전의 갑천과 진천군 백곡천 상류지역, 충남 청양의 지천 하류, 그리고 공주 유구천 하류 등지로 주요 서식처를 발견한 건 역시 큰 성과였다. 기존 서식처와 유사한 서식지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심이라든지 유속, 또 하산 구조 이런 것들을 보고요. 자연 상태에서 해당 종이 선호하는 먹이 생물이 저희가 인공 증식을 해서 복원하려고 하는 대상 지역에 잘 서식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방류 후보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미호종개의 밥상이자 은신처. 하천의 모래바닥은 미호종개 서식 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존 서식처 분석 결과 미호종개는 0.6mm 이하 고운 모래와 수심 30에서 80cm 사이, 그리고 비교적 느린 유속의 하천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까다로운 미호종개 서식 조건을 만족시키는 복원 대상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 3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방류가 이루어졌는데 2007년
충북 음성 삼룡 저수지를 시작으로 진천 백곡천 상류, 그리고 최근엔 공주 유구천을 대상으로 복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 저희가 그 집단 서식지라고 확인했던 지역 백곡 저수지 상류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수해 복구 공사라든지 여러 문제로 해서 개체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발견됐던 충남 지천, 이 지천 집단은 미호종계 최대 서식지입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천의 최상류 발원지에 위치한 알프스 마을. 복원팀이 발견한 지천의 미호종계 집단 서식처는 201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알프스 마을의 지역 축제 현장에 미호종계 시민 지킴이들이 나섰다. 얼룩말문이야? 물고기 자체도 천연기념물이고요. 얘가 살고 있는 곳도 천연기념물이에요. 이게 정말 천연기념물이 물고기래. 미호종계래, 미호종계. 세상에 하나뿐인 청양의 미호종계. 말 모양으로 청양군 환경운동 단체 회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미호종계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역 행사나 축제에서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촬영하고 환경을 잘 지켜야 여기 잘 살 수 있어요. 이걸 알면서 여기서 환경이 오염되면 지구상에 미호종계가 사라지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함께 알리고 또 자연 환경을 잘 지키자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활동이 끝나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찾은 곳은 지천으로 흘러드는 작은 하천인 융화달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깨끗한 법. 이곳에서부터 3km 떨어진 미호종계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 상류 하천의 정화 활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청양에선 지천 생태 모임을 비롯한 4개의 환경시민단체와 청양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수질관리 자치협의회를 구성, 금강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 오늘 가서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음주가 가장 많은 술병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자기들이 기분 좋게 드셨으면 기분 좋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매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융화달천의 물을 채취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수질 검사. 시민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록 전문적이진 않지만 간이 수질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COD라고 해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 요구량이 많을수록 물은 좀 좋지 않다, 영양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로는 그 대조표하고 대조해 봤을 때 0에서 2, 2에서 3 사이니까 대체적으로 맑은 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하천의 생명력을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40배 USB 현미경으로 하천 바닥에서 채취한 시료를 수질관리 자치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분석하고 있는데, 이동하는 물고기보다 강바닥에 사는 곤충들은 수질평가의 효과적인 지표종이 될 수 있다. 날도래라고 하는 곤충입니다. 물속에서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것들을 분비해서 물에서 자신의 집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거미줄처럼 일종의 그물을 쳐서 물속에 있는 부유물질들이라든지 유기물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하천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까지 알아가며 자연을 배우는 사람들. 청양군 시민단체 회원들은 하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어머니의 강이죠. 우리 시대에 우리를 흐르고 있는 우리의 강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듯이 우리가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건 당연히 우리의 책무이고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죠. 예.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벌여온 마을 하천 살리기. 그럼 과연 이곳엔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까? 단 한 번의 족대에도 제법 많은 고기가 잡혔다.
요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잉어달천에서 잡은 그 물고기는 제일 그 좋은 그 꺽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꺽지라 해가지고 이게 뼈가 좀 억세요. 요 치아하고 요건 저 버들치. 일급새만 사는 버들치. 그러니까 이걸 우리 청양 지역에서는 중태기라고 하죠. 중태기. 깨끗한 산속 계곡에 주로 서식하는 버들치. 환경부의 생물학적 평가지표 8등급 중 가장 최적의 등급에 사는 작은 물고기다. 버들치가 잡히는 하천,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가 기대 사는 강을 보존하기 위해 이곳 시민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고 있었다. 미호 종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 충북 내수면연구소는 호수와 강이 발달한 충북 지역의 민물고기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토종 어류의 생산과 방류는 물론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곳이다. 양식 대상종 9종에 멸종위기종 1종 해서 총 10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어로 인기가 많은 잉어와 붕어, 메기, 꺽지 등 어민들의 요청에 따라 치어를 생산하여 방류하거나 자연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어종을 공급하기도 한다. 요즘 잡는 어업자분들이 잉어보다는 붕어를 생산을 많이 해달라기 때문에 잉어는 현재 방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이 사슬을 생각한다면은 잉어도 방류를 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히 증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미호종계. 2008년 순천향대에서 분양받은 치어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식한 결과 현재 3,000마리의 어미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증식한 치어를 방류할 계획이다. 지금 방류하는 미호종계는 자연에 가서도 잘 찾아 먹을 수 있게끔 생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물배로 또는 뭐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알테미아나 이런 것, 그리고 좀 컸었을 때는 실지렁이 같은 또는 실지렁이나 아니면 모기 유충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에 잘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야생 훈련으로 이상적인 배합 사료보다는 주로 생물 먹이를 줄 뿐만 아니라 물 공급 역시 인근 보청천에서 들어오는 25도씨 상온의 물을 그대로 쓰고 있다. 저희들 집수정이 모래에서 초발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1급수는 안 되더라도 2급수 정도 되는 것을 한번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물고기 키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대한 자연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의 생존 훈련. 이를 거친 미호종계를 방류하기 위해 현재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 차례 현지 답사를 통해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은 충북 영동군. 최적의 장소를 찾아 고심 중에 있다. 금강의 생태계를 이루는 고유 구성원 미호종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멸종위기종 물고기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건 결국은 최종에는 인간이 그걸 맞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걸 미리 알고 한다면은 단 한 종이라도 멸종되기 전에 복원을 해가지고 다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지가 많아 지류 하천이 발달한 우리나라. 그래서 단위 면적에 비해 물고기 종이 다양하다. 현재 우리나라 하천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민물고기는 총 215종. 그중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고유종은 약 60종이다. 바다 고기와 달리 민물고기는
제한된 수역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오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종이 분화되어 고유종이 많은 것이다. 물고기 종류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의 구조예요. 바닥의 구조. 바위냐, 돌이냐, 자갈이냐, 모래냐, 진흙이냐. 또 모래도 굵은 모래냐, 가는 모래냐. 이게 모든 어종을 결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 바닥의 구조는 누가 결정하느냐? 물의 흐르는 속도가 결정해요.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르면 바위나 자갈이 남고 느리면 모래가, 더 느려지면 진흙이 바닥에 쌓여 종을 결정한다. 산지 지형이 많아 굽이쳐 흐르는 우리나라 하천은 유속이 빠른 여울이 만들어지다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깊은 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우리나라 하천만의 특징에 맞게 고유종이 발달한 것이다. 우리나라 물고기는 여울성 물고기입니다. 따라서 여울이 댐으로 막히거나 해서 호수로 바뀌거나 유속이 느려지면 바닥의 구조가 달라지니까 여울 물고기는 사라지는 거죠. 하천 개발과 수질 오염으로 많은 민물고기 고유종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중앙내수면연구소는 멸종위기 종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을 수행하는 곳이다. 노란색의 아름다운 채색을 자랑하는 황쏘가리. 우리나라 한강에서만 발견되는 쏘가리의 돌연변이체다. 196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었지만 이곳에서 10만 마리를 한강에 복원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금 대형 수족관이나 박물관들은 전부 다 우리 연구소에서 분양받은 황소가들이 사육되고 있거나 전시되고 있습니다. 옛날 임금님에게 진상할 정도로 맛있는 고기였으나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종어. 금강이나 한강 하구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1950년대 이후 완전히 사라져버린 종어 또한 2009년 중국에서 들여와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에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서 우리가 좀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복원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 지금 어미가 지금 한 500마리 정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절정된 종어의 인공 증식의 성공. 앞으로 우리 식탁에 오를 날이 기다려지고 있다. 하지만 종어와 달리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 고유종이 이 땅에서 멸종된다면 그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 복원할 길이 없다. 현재 빠른 속도로 개체수가 급감해 환경부에서 1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민물고기는 미호 종개를 비롯해 얼룩새코 미꾸리, 그리고 임실납자루, 흰수마자 등 총 9종이다. 여기에 2급 멸종위기종 16마리를 포함하여 총 25종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 17종이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고유종이다. 우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것들을 개발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나라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생물종 보존을 위해 체결된 생물 다양성 협약. 특히 2010년 총회에서 채택된 고유 생물 자원을 이용할 경우 보유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고유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고유종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그 유전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 이익을 얻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틀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개발된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의 자원을 착취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작했던 그런 협약입니다. 독특한 문양과 색, 유난히 큰 눈, 각기 다양한 특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민물고기 고유종은 관상용으로 개발하거나 앞으로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라 신약이나 신물질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고유 유전 자원이다. 지금 당장 경제적 이용 가치가 없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는 고유 자원, 나아가 경제적 가치 이상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또다시 유구천 복원지역의 현장 조사에 나선 순천향대 연구팀. 한 번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작년까지 16,000여 마리의 미호 종개를 방류했지만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계속 허탕을 치는 미호 종개와의 숨바꼭질. 시간이 지날수록 간절한 마음만 더해진다. 친구는 같은 미꾸리과 어류긴 한데요. 점줄종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채측에 있는 무늬가 미호종개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조금씩 지쳐가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일. 다시 미호 종개가 좋아할 만한 장소를 찾아 나선다. 나왔다. 근데 봐야겠네. 4시간여 남짓 소득이 없었던 연구원들. 마치 금이라도 발견한 듯 좋아한다. 와, 지금 방금 미호종개가 한 마리 채집이 됐는데요. 보시면 작년에 방류한 개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등지널미 아래쪽에 저희가 그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마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류한 개체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 자라 만 1년 정도 된 미호 종개. 한 마리라도 자연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모습을 보는 것은 복원팀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이 보인다.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 한꺼번에 10마리가 넘는 미호 종개가 발견됐다. 이곳 유구천은 원래 미호 종개가 서식했던 지역이었으나 개체수가 현저히 줄면서 복원팀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대적인 방류 사업을 진행한 최대 복원 지역이다. 미호종개는 이처럼 이렇게 1mm 이내에 아주 가는 그런 모래에서 서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는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잔잔한 모래 여울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요. 미호종개가 지금 여기서 채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채집한 미호 종개 개체는 모두 몸무게와 길이를 측정하여 방류 개체의 성장 속도와 효과를 예측하는데 1.0. 과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이번 조사에서 채집된 개체들을 측정해본 결과 현장에서 지금 측정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산란기가 지나고 나서 약간 그 체중이 조금 더 감소한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잘 산란을 하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새로운 서식처에서 성공적으로 대를 이으며 자라고 있는 미호 종개. 10년 가까이 진행된 복원 사업의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힘들게 복원한 미호 종개가 살아갈 서식처를 보존하는 것. 환경 보존은 바로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이 생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세대의 소유가 아니고요. 그걸 잘 지켜서 잘 보존했다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일종의 그 부채라고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식처 파괴로 늘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외로운 물고기. 작지만 긴 세월 환경에 적응하며 우리 하천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구성원이자 소중한 고유 유전자원. 미호종개. 지금 우리 금강의 황금모래 속에 그들이 살고 있다.